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. 늘 사색하는 초인. (1975년 5월) 일체의 반정부 행위를 금지시킨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이후 야당 언론과 학생, 종교인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1979년까지의 4년간이 박 대통령 집권기간 중 가장 안정된 시절이었다. 이 기간에 중화학공업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. 박 대통령을 즐겁게 만든 것은 새마을운동이었고 괴롭힌 것은 한미관계의 악화였다. 이 4년간은 정치의 침묵시대이자 경제개발과 관련된 행정의 전성시대였다. 이 시기 박 대통령은 총리, 비서실장, 정보부장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었다. 총리에게는 국내의 시국 사건과 행정의 조정, 비서실장에게는 경제 조정, 정보부장에게는 정치 조정을 맡기고 자신은 국방 외교를 중심으로 한 안보를 직접 챙겼다. 박 대통령은 공화당과 유정회를 정보부의 아래 기관 정도로 인식했다. 1971년에 임명되어 1975년 12월에 사임할 때까지의 4년 반 동안 김종필 국무총리의 역할이 매우 컸다. 김 총리는 1973년 12월 이유락 정보부장이 물러나고 신직수 씨가 후임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제2인자에 가해지는 질시와 견제로부터 해방되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. 반정부 시위 등 시국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한 것도 김 총리였다. 다른 총리였다면 정보부장이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을 터인데 신직수 부장은 오래전부터 김 총리와 가까웠다. 이 대책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보부장도 참석했고 김 총리가 결론을 내렸다. 김정념 씨는 김 총리는 민주적으로 의견을 개진케 하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. 자신만만한 일처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. 김정념은 1969년 비서실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거의 전권을 위임받았다. 형식상으로는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가 경제팀의 팀장이었으나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을 이끌고 조정해 간 것은 김정념 씨였다. 그는 권한을 강제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조정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다. 저는 장관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일하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. 박 대통령에게는 장관들이 잘하는 것을 꼭 보고하여 그 장관들을 칭찬하도록 했습니다. 장관들도 내가 그들을 돕는 사람이지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협조했습니다. 관련 부처의 의견이 다를 때 제가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물론 중대 사안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. 박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서는 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 주셨지만 직접 챙기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매월 열리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와 수출진흥 확대회의,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심사분석보고회의와 방위산업진흥회의를 주재했고 수시로 개발 현장을 찾아 확인했습니다. 연두의 각 부처 및 지방순시도 현장 확인의 한 방법이었습니다.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이란 교양학의 지휘자였고 지휘봉은 헬리콥터였다는 말도 있듯이 헬기를 많이 이용했다. 박 대통령 전용 헬기의 부조종사로 일했던 한 공군 장교 출신은 이렇게 말했다. 그분의 자리엔 항상 지도와 쌍안경이 있었습니다. 쌍안경으로 내려보다가 공사 현장이나 개발 현장이 나타나면 수행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모르면 묻기도 했습니다. 앞자리에 있는 두 조종사는 박 대통령이 물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부를 해두지만 그래도 모를 때는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한 뒤 보고하기도 했습니다. 헬리콥터에 타면 흔들리는 리듬으로 해서 졸리게 됩니다. 대통령을 수행한 장관들은 꾸벅꾸벅 졸고 가끔은 조종사도 졸음이 와서 멍이 들 정도로 허벅지를 꼬집습니다. 박 대통령은 한 번도 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항상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확인하는 등 깨어 있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자동차나 집무실에서도 토막잠이나 낮잠을 자지 않았다고 한다. 측근들에게 그는 늘 깨어 있었던 사람, 늘 사색하는 초인이었다. 박 대통령은 조직 운영의 귀재라는 평을 받고 있다. 복잡하고 긴박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터지는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은 좀처럼 당황한다거나 낭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. 유비무환이란 말은 국정지표이기도 했지만
그의 생활 철학이기도 했다. 그는 앞을 내다보면서 만약의 사태에 늘 대비했다.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이 많았다. 국정의 대강을 국무총리, 비서실장, 정보부장에게 맡겨놓고 각 부의 행정은 장관에게 일임했다. 차관 인사는 장관이 재량껏 하도록 하고 공동 책임을 주었다. 박 대통령이 자신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김정념 씨는 말했다. 박 대통령은 유능하게 보이는 관료는 과장 시절부터 눈여겨보면서 경력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. 오원철, 김용환 등 장관 수석으로 발탁된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과장, 국장 시절부터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시험도 해보면서 인재로 키웠던 이들이 대부분이었다. 그런 사람을 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었고 자신은 몇 가지 정기점검에 고삐를 장악하여 여유있게 국가조직을 끌고 갈 수 있었다. 박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보부는 야당과 언론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국가조직의 고삐이자 채찍이기도 했다. 정보부는 대통령의 시각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에 함몰된 행정 관료들이 놓치기 쉬운 국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조정하곤 했다. 이런 경우엔 국가의 윤활유 역할을 했다. 낡은 청와대 본관 2층의 반은 박 대통령의 숙소였고 나머지 반은 비서실장 사무실이었다. 김정념 실장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. 오전 9시에 박 대통령이 2층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와 서재로 불리는 집무실에 들어갔다는 연락이 오면 김 실장은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차 들어갔다. 관계 수석 비서관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했다. 김 실장의 보고는 항상 구두였다. 경호 실장이 보고할 것이 있을 경우에도 비서실장이 한 뒤에 하도록 규율을 잡아놓았다고 한다. 이런 질서는 김 실장이 그만두고 김계원 씨가 실장이 된 뒤로는 문란해졌고 이것이 11.6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. 박 대통령은 읽고 난 정보 보고서 가운데 주요 인사의 부정부패나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철만 뜯어내 보관한 뒤 나머지 보고서를 비서실장에게 주어 관련 부처에 통보하도록 했다. 한 번은 차지철 경호실장이 집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는 정보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.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. 차 실장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. 이 노모가 관절염이 심해 2층을 올라가기가 힘들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었다. 보고받은 대통령이 양해했다고 한다. 김 실장에게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다. 김종필 씨에 대한 동향 보고였다. 민정수석 비서관이 어떻게 수집했는지 소스를 밝히지 않은 채 주로 JP에 대한 나쁜 정보 보고서를 박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이었다. 이 보고서 결재란엔 비서실장란이 없었다. 민정수석이 직접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문서였는데 실장도 알아두라는 뜻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. 김 실장은 이 보고서를 읽고서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. 보고서는 김종필 씨 바로 옆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사람이 쓴 것 같았다. 영화를 보고 해설하는 식의 보고서인데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듯했다. 주로 김종필 씨가 박 대통령의 후계를 노리고 있고 그 주변에 이를 부추기는 인물들이 많다는 내용이었다. 이런 보고서를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받아보면 JP를 나쁘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. 김 실장은 이 JP 동향 보고를 중단시켰다. 박 대통령도 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느냐고 재촉하지 않았다. 1975년 말 박 대통령 주치의와 김종필 총리 주치의가 같이 김 실장을 찾아왔다.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건의했다. 그 요지는 김 총리에게 신경마비 증세가 생겼는데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하고 만약 무리하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었다. 김 실장은 즉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. 박 대통령도 매우 놀라는 것이었다. 즉각 김 총리를 들어오라고 했다. 김 총리는 박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더니 대기 중이던 김 실장을 향해 싱긋 웃으면서 실장이 보고했구만.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. 라고 악수했다. 그해 12월 박 대통령은 최기화 특별보좌관을 총리로 발령하는 등 대폭적인 개각을 했다.